서기 18년 한반도 북부의 모습입니다. 중국에는 역적 왕망이 찬탈한 한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북부여, 동쪽으로는 동부여가 있었죠. 고구려에서는 유리왕이 죽고 태자 무휴리 왕위에 올라 대무신왕이 되었습니다. 대무신왕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동부여 정벌을 위해 원정에 나섭니다. 동부여로 가는 와중에 고구려군은 비리우스라는 곳에서 신비한 솥을 발견했습니다. 이 솥은 불을 떼지 않아도 저절로 뜨거워졌기 때문에 고구려 군사들은 끊임없이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어 진군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행진을 계속하던 고구려군은 곧 이물림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쇳소리가 들려 조사를 해보자 각종 무기들과 옥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옥새를 하늘이 내렸다고 여겨 절을 하고 옥새를 받았습니다. 길을 떠나려는 고구려군 앞에 키가 2m 가까이 되고 피부가 하얗고 눈에서 광채가 나는 괴우라는 인물이 나타나 말하기를 제가 따라가서 부여왕의 머리를 베어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괴우를 고구려군에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사내가 나타났는데 사내는 저는 마로입니다. 제가 긴 창을 들고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내꾼까지 얻은 고구려군은 거침없이 부여로 진격합니다. 고구려군은 동부여 남쪽에 도착하였습니다. 전장 한가운데에는 진흙이 가득한 수렁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동부여군은 고구려군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지금이 고구려군을 격퇴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부여왕 대소는 고구려군을 불시에 습격하면 단숨에 끝장을 낼 수 있겠다고 보았죠. 하지만 앞불사 너무 마음이 급했던 탓일까요? 동부여군은 사방이 진흙 수렁인 것을 미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동부여군은 진흙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무신왕의 명으로 괴우가 군사들을 이끌고 부여군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동부여군은 물러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지만 맞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순간 괴우가 달려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부여왕 대소의 목을 쳤습니다. 하지만 부여군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잃었지만 부여군은 오히려 살기가 등등해져 고구려군에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여군의 반응에 고구려군은 거꾸로 당황하고 말았죠. 동부여군은 계속하여 고구려군을 몰아붙였고 고구려군은 점점 부여군에게 밀려 겹겹이 포위되어 진영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부여군에 의해 포위된 채 고구려군의 군량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이대로 가면 그대로 부여군에게 항복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하늘은 고구려의 편이었나 봅니다. 불현듯 엄청나게 짙은 안개가 끼어 가까운 거리에서도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무신왕은 꾀를 내어 이 틈에 동부여군의 포위를 뚫고 탈출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허수아비를 고구려군인 척 대신 세워놓고 몰래 빠져나가려는 계획이었죠. 고구려군은 풀로 허수아비를 가득 채우고 무기를 들게 해 군영 여기저기에 세워놓은 다음 사이길로 빠져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멀리서 봐서는 고구려 진영을 지키고 있는 것이 허수아비인지 사람인지 분간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부여군은 고구려군이 도망친 줄도 모르고 있다가 고구려군이 탈출을 모두 끝낸 다음에야 고구려군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고구려군은 비록 탈출에 성공하였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고구려로 돌아온 대무신왕은 전사자와 부상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과인이 경솔하게 부여를 공격한 탓에 많은 백성과 물자를 잃게 되었소. 부여 왕을 죽였지만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못했으니 전쟁에 진 것은 모두 내 잘못이오 라고 했죠.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의 탓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대무신왕의
의리에 감동하여 오히려 왕을 목숨 바쳐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부여는 비록 전쟁에서는 이겨 고구려군을 쫓아내는 데 성공했으나 왕을 잃어 나라가 크게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소왕의 막내 동생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 100여 명을 모아 나라를 새로 세웠으니 이 나라를 갈사국이라고 합니다. 대소왕의 사촌 동생은 왕이 죽고 나라는 이미 망해 일어설 수 없게 되었고 왕의 동생도 갈사에 따로 나라를 세웠으니 나 역시 나라를 부흥시킬 수 없다 하며 동부여 사람 만여 명을 이끌고 고구려로 투항하였으니 동부여는 국력이 크게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서기 22년 겨울 부여왕을 죽였던 괴유가 큰 병을 얻었습니다. 괴유는 죽기 전 대무신왕에게 저는 북명에 미천한 사람인데 임금님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록 죽더라도 산 것과 같이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대무신왕은 북명산 남쪽에 괴유를 장사 지내주고 철마다 제사를 올리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구려와 중국 한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